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곽재구 시인의 참 맑은 물살 회문산에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곽재구 시인은요, 현대 시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. 1954년생이시고요. 가장 대표작으로는 사평역에서가 있죠. 그래서 이 시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곽재구 시인의 시적 경향이 나타나는데요. 바로 사람에 대한 연민, 그 다음에 애정,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, 또 다른 시를 보면은요, 자연물에 대한 예찬과 감탄이 드러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시인들은 바로 이 자연 친화적인 감수성을 많이 나타내는데요. 이 참 맑은 물살도 같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시의 전문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. 이 시의 제목을 보면은요, 참 맑은 물살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참 이거 정말로 뭐 이런 의미잖아요. 이게 수식하고 있는 게 맑은 물살이죠. 그러면 이 물살이라는 건 물의 힘, 물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소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얼어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시는요,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의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맑다라는 건 역시 이 물살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핵심적인 이제 시적 소재가 바로 회문산이라는 것입니다. 이 회문산은 실제로 곽재구 시인이 머물렀던 그 옆에 있던 산이기도 하지만요. 사실 이 장소는 6.25 당시에 한국전쟁의 아픔이 많이 묻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. 그래서 이 아픔의 장소를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이 시 내용을 보면은 그 자연의 생동감 이런 것 의인화를 해서 인간과 자연의 그런 생명력을 비유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도 이 한국전쟁의 아픔을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이제 극복해보자 라는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볼게요. 이 시는요, 이렇게 1연, 그 다음에 이렇게 2연으로 나누어지는 시입니다. 여기 띄어쓰기가 돼 있어서 떨어졌는데, 1연과 2연으로 나누어진다.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. 시는 형식적으로 그런 반복과 리듬감을 위해서 1연하고 2연이 같이 변주되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1연과 2연에서의 그런 비슷한 면을 형식적으로 찾을 수 있다. 이것까지 알고요. 1연의 1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맑은 물살이라고 이 시의 제목이 그대로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네요.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. 참 맑다라는 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라고 해서 감각적 이미지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물살은 물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, 생동감 또는 역동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발가락 새 해적이네. 이거는 뭐냐면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발가락을 해적이고 있는,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물에 발가락을 넣고 막 첨벙첨벙 하면 되게 부드럽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드러움이라는 어떤 감각을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역시 발가락이란 표현은 이제 사람한테 주로 쓰이니까 의인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여기 1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시어가 바로 고사리 순입니다. 이 고사리 순은요, 고사리의 그 애기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. 바로 이것도 자연물이고 지금 봄입니다. 이 계절적인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만물이 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갑자기 이 사랑이란 표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사리순이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생명력이 지금 태동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
사랑해야 될 날들이 이제부터 봄의 자연이 태동하는 날들이 지천으로 솟았다. 아, 이제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구나. 아, 아름다운 봄이여. 이 생명력 가득한 봄이여.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저기 이제 봄의 생명력이 태동하는 그런 모습을 사랑해야 될 날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부분에서 역시 알 수 있는 것은 이 화자가 굉장히 자연을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, 그것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지천으로 솟았다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. 이 자연물을 은유하고 있는 거죠. 사랑해야 될 날들, 봄에 자연물이 태동하는 날들, 이렇게요. 지천으로, 하늘과 땅으로 솟았다.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반복.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,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뜨거움의 속성과 연관되는 속성입니다. 그래서 봄의 태동력, 봄의 생명력을 사랑하는 이 날들에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라고 해서 여기서 너는 모든 자연물 또는 여기에서 나왔던 이 참 맑은 물살이라던가 고사리 순과 같은 모든 이런 자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. 여기 이제 생물에는 누구도 들어가면 사람도 들어가죠. 그래서 이 너라는 거는 굉장히 확장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연에서는 이 자연물이 생동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감탄이라던가 자신의 감정을 사랑과 뜨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2연으로 넘어가 볼게요. 참 고운 물살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일치합니다. 여기 1연의 일행이 참 맑은 물살이었잖아요. 여기는 뭐예요? 참 고운 물살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1연의 일행과 반복은 똑같은 거라면은 약간 다르게 하는 걸 변주라고 합니다. 변주가 일어납니다. 자, 변주가 일어나면서 참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죠. 머리카락 풀어적셨네. 아까는 발가락 새 해적이네가 머리카락 풀어적었네 라고 이 동일한 이 반복 어미를 써서 동일한 통사구조 또는 유사한 통사구조 의 반복으로 리듬감, 운율감을 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람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다라는 걸로 의인화시키고 있죠. 출렁거리는 산들에 출렁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거예요. 이 산이 뭐냐면 여기 고사리순과 같은 의미예요. 그래서 여기 이연의 이제 핵심 소재는 뭐다? 산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. 이 산들의 부신, 허벅지 좀 봐. 여기서 부신은 눈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. 눈부신, 허벅지 좀 봐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 보세요. 애기 고사리순 좀 봐. 눈부신 허벅지 좀 봐. 발가락 새 해적이네. 머리카락 부러졌었네.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이 자연을, 봄의 자연을 발가락, 머리카락, 허벅지 이렇게 사람으로 의인화하면서 이 사람과 봄의 교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. 자 여기서 보면은요 1연에서 사랑해야 되는 날들이란 이 시어가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.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른다 라고 보이는데 이 봄의 자연물들이 각자 피는 시간, 그 다음에 또 있는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산에 가거나 강가에 가거나 들판에 나가서 봄이 오는 순간을 한 번에 느끼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한몸 되어 흐른다는 건 이 자연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감하는 것, 그 다음에 어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간이란 것이 사랑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를 수 있는 이 자연물처럼 사람 또한 그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
여기 보면은 이 화문산에서가 6.25 한국전쟁 아픔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. 근데 우리는 같은 국토에서 남북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웠으니까 왜 이 봄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 같이 오고 다 같이 우리가 이걸 즐길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를 죽이고 전쟁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의 의미도 내포가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눈물 나는 이 눈물의 의미가 아시겠어요? 이 눈물은요 지금 이 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자 예찬이자 그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6.25라는 시대 상황적으로서의 그런 민족에 대한 아픔 또는 연민 이런 거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. 저들 연분홍 사람 좀 봐. 이 연분홍은 뭐냐면 봄에 또 가장 많이 피는 게 또 진달래꽃입니다. 이 진달래꽃이 아주 분홍색을 띠잖아요. 그래서 이 연분홍 사랑이라는 건 이제 진달래꽃을 얘기하고 있고 역시 뭐뭐 좀 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마치 인간들아 이렇게 좀 봐봐. 얼마나 자연 아름다워. 우리도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자.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는요,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력이 가득한 자연을 끼면서 자신의 그런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다라고 해서 감흥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우리가 여기서 시대적인 의미도 함께 볼 수 있다면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안녕.